안녕하세요. 초보의 미스터리 TV입니다. 오늘의 미스터리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미스터리한 지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하면 대서양 버뮤다 제도에서 비행기나 선박들이 사라지는 지역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장소는 베닝턴 트라이앵글이라는 지역으로 바다가 아니라 육지의 버뮤다 삼각지대입니다. 베닝턴 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실종되는 곳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 지역의 실종 사건들이 대중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45년부터 1950년 사이에 작가 조셉 A. 시트로가 이 지역을 묘사하면서부터입니다. 그는 미국 버몬트주 남서부 지역에서 발생했던 실종 사건들을 언급하며 이 지역을 대중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 미스터리 트라이앵글의 정확한 지역은 명확하지 않지만 주로 글라스틴베리 산을 중심으로 하며 주변의 도시들, 특히 베닝턴, 우드포드, 샤프츠버리 그리고 서머셋의 일부 또는 대부분의 지역을 포함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글라스틴베리와 이웃한 서머셋은 과거 번창하던 벌목 및 산업 도시였지만 19세기 후반부터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거의 유령 도시와 같은 상태이며 1937년 버몬트 주 의회의 법률에 의해 통치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이 베닝턴 트라이앵글은 시트로의 두 권의 책을 통해 널리 알려졌는데 그중 섀도우 차일드라는 책에서 그는 이 사라짐 현상과 이 지역 주변의 다양한 민간 전설에 대해 저술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1945년부터 1950년 사이 베닝턴 인근 지역에서 실종된 사람들 중 5명이 사라진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베닝턴 근처에서 수많은 실종 사건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5명의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었고 많은 추측과 이야기가 오갔으며 정확한 내막과 원인은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실종 사건은 1945년 11월 12일 74세의 미디 리버스가 사냥을 하러 나간 후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리버스는 다른 4명의 사냥꾼들과 함께 주말 사냥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날 아침 리버스와 그의 사위인 조 로존이 함께 걸어가다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길로 가면서 리버스는 로존에게 점심때 캠프에서 만나겠다며 짧은 거리만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3시가 지나도록 리버스의 소식이 없자 나머지 사냥꾼들이 수색을 시작했고 이후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대규모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유일한 증거는 개울에서 발견된 소총탄피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는 리버스가 몸을 기울이면서 탄피가 주머니에서 떨어져 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리버스는 현지 지역에 익숙한 경험 많은 산악 가이드였습니다. 두 번째 실종 사건은 1946년 12월 1일에 발생했습니다. 1946년 12월 1일 베닝턴 칼리지의 18세 학생 폴라 진 웰든이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글라스틴베리 산의 롱트레일을 따라 걸을 계획이라고 말한 후 오후 2시 45분경 베닝턴 칼리지를 떠난 그녀는 이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당시 그 지역에는 자체 경찰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을 맡을 수사관은 단 1명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에 뉴욕과 코네티컷의 경찰에 수색 지원을 요청했으며 웰든의 실종 사건은 버몬트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색 작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그녀의 행방은 결국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버몬트주에서 최초의 주립 수사국을 설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베닝턴 트라이앵글 실종 사건 중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아마도 이 폴라 진 웰든의 실종 사건일 것입니다. 세 번째 실종 사건은 1949년 11월 12일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68세의 제임스 E. 테트퍼드가 버몬트에서 뉴욕으로 가는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그는 베닝턴에서 가족을 방문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고 그의 짐은 그대로 버스에 남아 있었지만 테트퍼드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버스 운전사와 승객들 중 그 누구도 테트퍼드가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본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실종 사건은 1950년 10월 12일에 발생했습니다. 그날 8세의 폴 잽슨이 베닝턴에서 어머니가 운전하는 트럭을 함께 타고 가던 중 사라졌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잠시 혼자 두고 일을 하러 갔다가 돌아왔을 때 폴 잽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견들은 그의 냄새를 고속도로까지 추적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었으며
결국 폴 잽슨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950년 11월 16일 53세의 프리다 랑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사촌과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하러 갔고 그들은 글라스틴베리 산 근처의 캠프장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하이킹 중 넘어지는 바람에 옷이 젖어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캠프장으로 혼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캠프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친구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 후 대규모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경찰, 소방관, 군대가 모두 힘을 합쳐 수색에 나섰지만 그녀는 그 다음 해봄에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소문을 들은 일부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해 사라지거나 이상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러한 모험가 중 한 명은 모호한 버몬트 웹사이트의 체드 아브라모비치입니다. 그는 친구 몇 명과 함께 픽업 트럭을 타고 출발해 울퉁불퉁한 숲길을 달려 언덕 한가운데 이상한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습기 가득한 여름 날씨 아래 키 큰 풀들 사이에 숨겨져 있는 오래된 지하실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곧 갑작스럽고 급격한 날씨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화창한 오후였던 날씨가 갑자기 집중호우로 바뀌었고 그들은 한동안 발이 묶여 있었지만 결국 가까스로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지역 주민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그곳에서는 비가 온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종 사건들은 베닝턴 트라이앵글이라는 용어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사라지는 현상은 1945년부터 1950년 사이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며 그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의 사건들이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이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민간 전설과 신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곳 베닝턴 트라이앵글은 실종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이상한 빛, 설명할 수 없는 소리, 산의 이상한 냄새에 대한 보고는 식민지 정착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고는 많은 이상한 실종과 결합되어 해당 지역의 UFO와 웜홀에 대한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상한 보고서는 베닝턴 괴물입니다. 초기 빅풋 또는 사스쿼치로 추정되는 이 괴물은 키는 1.8m가 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이 난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 괴물이 처음으로 목격된 것은 19세기 초 괴물이 역마차에 돌진해서 옆으로 넘어뜨린 후 포효하며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곳 베닝턴 트라이앵글은 신비하고 미스터리한 지역입니다. 혹시라도 미국 버몬트주 쪽으로 가시게 된다면 이 베닝턴 트라이앵글은 꼭 피해 가세요. 그럼 오늘 초보의 미스터리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